저는 채널 초창기부터 달러 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은 제게 이제는 달러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1200원 아래로 내려갔으니 솔깃하겠죠. 아닙니다. 달러와 같은 현금성 자산은 사면 안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려시대 최영 장군께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달러 보기를 돌같이 하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미중 무역 전쟁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고 홍콩 시위도 살짝 누그러지면서 대외 악재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정리해보고 향후 어떤 식으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달러 투자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이슈를 함께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달러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달러의 가치, 위안화의 가치, 원화의 가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러 투자하시는 분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위안화의 가치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대한민국은 중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에 따라 원달러 환율 그리고 나라 경제가 크게 흔들립니다. 첫 번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수록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콩 시위, 미중 무역 전쟁 같은 세계적인 악재가 터지면 사람들이 홍콩 달러나 위안화를 팔고 좀 더 안전한 달러를 매수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한다고 하니 나라 망한다면서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신 분이 꽤 계실 거라 봅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최근 들어 달러 인덱스가 99를 넘어가다가 다시 98 초반으로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글로벌 악재가 조금은 완화되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겠네요. 최근 이슈들을 몇 개 정리드리겠습니다. 9월 4일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철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홍콩 달러를 팔고 미국 달러를 매수하고자 하는 투기 심리를 약화시킴으로써 달러 인덱스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미국과 중국 대표는 전화통화를 통해 10월 중으로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역시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하고자 하는 투기 심리를 약화시킴으로써 달러 인덱스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9월 6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8월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가 예상치인 16만 명에 못 미친 13만 명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통계에는 미국 정부가 고용한 인구조사국 임시근로자 2만 5천 명이 포함된 수치라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 고용은 10만 명을 겨우 넘긴 셈인데요. 고용지표가 양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둔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진한 고용지표는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는 미국 화폐인 달러 가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98 부근에서 더 이상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철폐 이후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계속하는 중이고 지금까지 미중무역 협상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해봤자 스몰 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하나 있죠. 앞으로 9월 17일, 18일 미국 연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 때 0.25%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파월 의장의 인터뷰겠죠.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통화 속도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대략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라 봅니다. 첫 번째는 이번 금리 인하는 일시적이고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라 적절히 금리 인하를 시행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겠죠. 하지만 연준회의 결과에 대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겠죠. 참고로 과거 7월 31일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0.25% 내리면서 일시적인 금리 인하라는 발언을 하자 노발대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아까는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가 있으면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더니 이번에는 대중 관세를 부과했을 때에는 달러 인덱스가 내렸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금리란 달러의 가치입니다. 8월 1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하여 앞으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습니다. 당시 미적지근한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 인덱스 상승을 다시 아래로 되돌렸던 셈이죠. 다시 미래로 가볼게요. 만약에 9월 연준회의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욱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대외악재를 이겨나가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순간 달러 인덱스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봤을 때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애매한 발언을 하겠죠. 그런데 결국 달러 인덱스보다 위안화 환율이 우리 원달러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안화 환율을 보겠습니다.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관세 부과 발언 이후 달러당 7위안을 넘겼던 위안화 환율은 최근 들어 글로벌 악재가 완화되면서 다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환율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한국 돈은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이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때 7.2 부근까지 올랐던 위안화 환율은 홍콩 시위 리스크 완화, 미중 무역 협상 재개로 인하여 달러당 7.1 위안 부근까지 떨어졌으며 9월 6일 중국인민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내 소규모 단위의 도시 상업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10월 15일, 11월 15일 각각 0.5%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 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미리 준비하여 은행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객 보호 차원에서 미리미리 돈을 비축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지급 준비율이 7%인 경우와 5%인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라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총 1,000억 원의 예금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A은행은 1,000억 원의 7%인 70억 원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 준비율이 5%로 낮아지면 1,000억 원의 5%인 50억만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비축하면 됩니다. 즉, 차액인 20억 원을 다른 고객에게 대출해 줄 수 있고 은행에서 20억 원이라는 돈을 따로 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지급 준비율 인하는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를 불러옴으로써 경기 부양에 기여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급 준비율 인하는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계속 위축되고 있었죠. 지급 준비율 인하로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하여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시장에 꾸준히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처음이 아니죠. 지급 준비율 인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중국 내수 시장의 회복입니다. 내수를 상징하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 둔화와 함께 소매 판매 증가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준율 인하로 소매 판매가 되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원하는 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 그리고 기준금리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돈을 쏟아붓는 것이죠. 이러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하여 요즘 한국의 원화 가치도 점점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원화 가치라기보다는 달러 대비 상대적인 원화 가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세 번째,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화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원화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속되면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역시 증가하게 되겠죠.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621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수출 가운데 79%가 중간재입니다. 한국산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한 다음에 중국에서 이를 가공한 최종 제품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한국 원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 봅니다.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어야 한국의 경제 회복, 원화 가치 회복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일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제가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어차피 이건 일본이 지는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과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그건 일시적인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무시하세요. 일본 영상은 따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고민 중입니다. 짧게 해서 여러 개로 만들지 아니면 길게 한두 개로 만들지. 그럼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까지 1,050원에서 1,24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 가지 대외 악재가 많지만 가장 큰 대외 악재는 미중 무역 전쟁과 트럼프의 입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부과를 트위터에 터뜨리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자국민 기업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를 유발시키면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연준으로부터 받아내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어차피 미국의 경기 침체 조짐도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처럼 대중 관세 부과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면 원달러 환율은 오르겠죠. 한두 번 당하나요? 사람들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 1240원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미중 무역 악재가 다시 이슈화 될지라도 원달러 환율 1240은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혹시 1240을 돌파해도 땡큐죠. 여러분 금을 들고 계시잖아요. 금은 달러보다 훨씬 더 오를 거라 봅니다. 그러니 제발 이상한 달러 투자하지 마세요. 차라리 반도체, OLED 관련 장비주를 분할로 모아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 금리빨이 빠졌나?